수온계 숫자가 영하 1도를 가리키는 순간 제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붉은 핏줄이 하얀 피부를 가로지르며 바닷바람에 따가워졌어요. 카메라가 제 손을 비추는 동안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 돌아온 29. 그러나 바다 앞에선 매일 초짜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항구에는 이미 어부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미라이며 가족 어업을 돕기 위해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소금기 냄새를 코끝에 남겼어요. 수온 측정이 제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냉장 탑차에 실을 수산물의 신선도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온도 기록이 필수였거든요. 장갑을 낀 손으로 온도계를 바닷물에 담그며 숫자를 기록했어요. 영하 1.0도. 제가 중얼거리며 장부에 적었습니다. 바닷물이 손목까지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어요. 방수장갑을 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라진 제 손등은 늘 오늘을 묻는 것 같았어요. 이 삶을 끝까지 잡을 거냐고 말이죠. 카메라를 들고 온 방송국 PD가 제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역 어업 현황을 취재하러 왔다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손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PD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PD가 물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외삼촌이 배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삼촌은 이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베테랑이었어요.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라야,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얼음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싱싱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생선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온도 기록을 마치고 냉장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오래된 냉동고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온도계 숫자를 확인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영하 15도 정상입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PD가 제 작업 과정을 계속 촬영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족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우러 왔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항구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차가웠던 몸을 데워주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왔다며 신기해하셨어요. 도시 아가씨가 고생이 많구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산물 포장 작업을 도왔어요. 생선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얼음과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습니다. 찬 얼음이 손을 시리게 했지만 참고 일했어요. 배송 준비를 하면서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질 수 있었거든요. 온도 체크 꼼꼼히 해야 해. 외삼촌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서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칠어진 손이 낯설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검게 물결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떠는 사진들을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어업협동조합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항구 사무실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담배 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 회장이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힘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감이 없어. 노 회장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숫자로 재는 게 아니야. 다른 어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신참이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 회장이 갑자기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아가씨, 바다를 아나? 노 회장이 물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배우고 있다고? 노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되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카드 대금 결제일 안내 메시지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후배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경험이 전부야, 경험이. 노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어부들이 동조했습니다. 외삼촌이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어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열심히 하고 있어.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 노 회장이 반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닷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며 과거가 떠올랐어요. 항구 앞 벤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물결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가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라야,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의 무시까지 받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도왔어요. 손님들에게 생선의 신선도를 설명하고 포장해드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서울 아가씨가 고생이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생선의 온도 관리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영하 2도에서 3도 사이가 최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손님이 신기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제 설명을 들었어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새롭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더 중요하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경험과 과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산물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쌓은 마케팅 경험을 활용해 보기로 한 거예요. 신선한 생선을 포장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포장도 정성스럽게 해서 보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신선도가 정말 좋네요. 고객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다른 후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문제가 생겼어요. 한 고객으로부터 악성 후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생선이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상한 생선을 보내주셨네요. 후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색깔도 이상해요. 다시는 주문 안 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즉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과하고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이런 장사를 어떻게 하세요? 고객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악성 후기가 다른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주문 취소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띠링. 주문 취소 요청입니다. 띠링. 또 다른 취소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주문 취소 내역을 하나하나 지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잔액 문자까지 도착했어요. 출고대금 결제 예정 128만 원. 휴대폰 화면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온도는 정상, 포장도 완벽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외삼촌이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장사가 그렇구나. 외삼촌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쉽게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작은 마을에서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쩌지 하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책임감과 걱정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계속 생각해봤어요. 온도 관리도 철저히 했고 포장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냉장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온도계 숫자를 확인하고 냉동고 문도 열어봤어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정상이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외삼촌도 의아해하셨습니다. 택배회사에 문의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어요. 냉장 운송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후기가 또 올라왔어요. 다른 고객도 생선이 상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상한 생선이 왔어요. 두 번째 악성 후기였습니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불하고 다시는 안 시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낸 생선은 분명히 신선했는데 고객에게 도착할 때는 상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평점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별 1개짜리 후기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매출도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며칠 후 얼음 공장에 들렀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센서 경고음이 삑삑거리며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장 직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소리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서 고장이야. 공장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며칠째 그러고 있어. 공장장이 웃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루 종일 제 귀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큰 사고로 번지겠지. 얼음 공장의 온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경고음이 울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언젠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뭘. 직원이 무시했습니다. 같은 박스에 온도 로거를 넣어봤어요. 적재 15분 만에 내부 온도가 0.5도에서 2.1도로 상승했습니다. 이 얼음 뭔가 이상해. 외삼촌도 놀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저는 그 작은 삑삑이 레퀴엠처럼 들렸어요. 얼음을 가져와서 저희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예상보다 높은 온도가 나왔어요. 얼음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2도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외삼촌도 당황하셨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얼음을 가져와 비교해봤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얼음 공장의 제품이 품질이 떨어져 있었어요. 확실히 다르네. 외삼촌이 인정하셨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 지역에서 얼음을 공급하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다니 난감했습니다. 일단 온도를 자주 체크해 봅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외삼촌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온도 관리를 했어요. 1시간마다 체크하고 기록했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며칠 후 얼음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하루 종일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사고가 났네. 제가 예상대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라가 맞았구나. 외삼촌이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얼음 공급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준비가 중요하네. 외삼촌이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야겠어요.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외삼촌과 함께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도 좋아서 좋은 조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배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다. 외삼촌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항해를 하다가 좋은 지점에 도착했어요. 외삼촌이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장비를 다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이 비틀거리시더니 배 위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삼촌.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외삼촌의 손, 식은땀이 번져갔어요. 외삼촌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가쁘게 쉬셨어요. 응급 상황인 것을 직감하고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응급 환자입니다. 제가 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해경이 답했습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외삼촌을 돌봤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키려 노력하셨어요. 미라야, 괜찮다. 외삼촌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해경 구조선이 도착했어요. 응급 처치를 받으신 외삼촌이 들것에 실려 육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며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외삼촌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카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보호자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잉크가 번지며 제가 적은 이름이 붉게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아껴주신 분이 아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심근경색 의심으로 편집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병실 시계를 보는데 분침이 제 호흡을 끊어 읽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외삼촌을 지켰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바다에서 일해오신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라야, 고생했다. 외삼촌이 깨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외삼촌이 웃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병원에 달려왔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외삼촌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해오신 분이었거든요. 오빠 괜찮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외삼촌이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날부터 병원과 집으로 가며 간병을 했어요.
낮에는 외삼촌을 돌보고 밤에는 어업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삼촌이 입원하신 지 일주일 후 우연히 냉장 탑차의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영상을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휴게소 정차. 운전기사가 공회전 단속을 피하려고 냉장 전원을 껐어요. 그래프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영하 1.8도에서 영상 5.2도로 단 45분 만에 말이죠. 이럴 수가. 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온도계 숫자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울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는 안도보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믿어주나 하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은 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희는 완벽하게 온도 관리를 했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운송업체의 실수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였어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도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택배회사 담당자가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따졌습니다. 즉시 해당 기사를 조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약속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악성 후기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억울함이 풀리는 동시에 그동안 견디려 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외삼촌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병실에서 영상을 보신 외삼촌도 놀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외삼촌이 분개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털어놓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외삼촌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받았던 악성 후기들과 비난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어요. 며칠 후 택배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올려줬습니다. 해당 기사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저희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문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냉장 운송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선 약속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상황 설명을 올렸어요. 운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다는 것을 해명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이해해 주시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한 고객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주문하겠어요. 다른 고객도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평점도 낮고 주문량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외삼촌이 퇴원하신 후 일주일 뒤 다시 어업협동조합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노 회장을 비롯한 어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 운송 문제가 여러 업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배송이 말이 아니야. 한 어부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어. 다른 사람도 걱정했습니다. 노 회장이 일어서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여전히 경험론을 고집하며 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으로 하면 이런 일 없어. 노 회장이 주장했습니다. 온도계가 뭘 해결해 주겠어. 다른 이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택배회사 블랙박스 영상과 온도 변화 그래프를 출력해서 가져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뭔 소리야? 노 회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냉동 탑차 팬 소리, 형광등의 윙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내민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노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간 기록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전원을 껐어요. 제가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베테랑 어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감으로 버텨왔지. 근데 감이 틀릴 때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노 회장은 말이 없었어요. 어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와 영상이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데이터가 뭐냐? 노 회장이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한 어부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 아가씨 말이 맞다. 베테랑 어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노 회장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 다른 어부가 거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지. 또 다른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한 어부가 물었습니다.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운송업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노 회장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경험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노 회장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맞았어. 여러 어부들이 인정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데이터의 힘을 보여준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어부들이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분들도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고생 많았소.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띄었어. 다른 분도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협력을 약속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외삼촌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시 바다로 나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다를 떠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바다가 좋다. 외삼촌이 배 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봄바다는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온도 올라가고 바람도 따뜻해져서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마음도 밝아졌어요. 저는 방한장갑을 벗었습니다. 흉터 대신 굳은 살이 손에 남아 있었어요. 겨울의 상처가 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신선도가 정말 좋네요. 새로운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믿고 주문할 수 있어요. 재주문하는 고객들도 늘었습니다. 어업협동조합에서도 제가 제안한 온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모든 어부들이 온도계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라 씨가 교육 좀 해주세요. 노 회장이 부탁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항구 사람들은 이제 모두 온도계를 들고 있습니다. 기록은 변명 대신 증명이다. 제가 교육할 때마다 되새기는 말입니다. 매주 교육 시간을 가져서 온도 측정법과 데이터 기록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점차 익숙해지시더군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어부가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다른 분도 따라했습니다. 새로운 얼음 공장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품질 관리가 철저한 곳을 찾아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도 유지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품질이 확실히 다르네. 외삼촌이 만족하셨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며 평화로운 소리를 냈어요. 겨울에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장갑을 낀 손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손이 이제는 바다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가 제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며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내일도 이 바다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바다는 늘 차갑고 숫자는 늘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줄 날이 오겠지요. 데이터와 경험이 만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기록은 우리를 구해줍니다. 감과 데이터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겨울을 건너 봄으로 돌아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자리라는 확신이 들어요. 석양이 바다에 반사되어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이 바다에서 그리고 이 숫자들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던 겨울바람과는 달리 따뜻하고 희망적인 봄바람이었습니다.